सरदार सरदार वल्लभ भाई पटेल भारत के लौह पुरुष की आदेश को एक 안녕하세요. 이던 딥다이브. 정말 흥미로운 자료들을 보내주셨어요. 인도의 철인 사르다르 발라브르바이 파텔. 네, 현대 인도를 만든 핵심 인물 중 한 명이죠. 그렇죠. 오늘은 이 파텔의 리더십, 특히 그 560개가 넘는 번안국들을 어떻게 통합했는지 그 과정을 좀 깊게 들여다보는 게 저희 미션입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제가 자료 보면서 좀 놀랐던 게 파텔이 처음에는 굉장히 성공한 변호사였고 뭐랄까 정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점이에요. 네, 맞아요. 런던에서 유학했고 영국식 옷차림을 즐기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랬던 사람이 1917년에 간디를 만나면서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되잖아요. 근데 간디의 그 비폭력주의 사티아그라하를 받아들인 방식이 좀 독특하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건데요. 파텔에게 사티아그라하는 어떤 순수한 도덕적 신념 이런 거라기보다는요. 네. 당시 영국의 지배에 맞서 싸울 가장 효과적인 현실적인 수단으로 본 거죠. 실용적인 접근이었군요. 처음부터. 네, 그의 그 철저한 실용적인 면모가 이때부터 보이는 거예요. 이상보다는 결과를 중시했던 거죠. 그 실용주의랑 또 대단한 조직력이 처음으로 빛을 발한 게 그 1928년 바르돌리 사티아그라하였군요. 맞습니다. 기근인데 영국 정부가 토지세를 22%나 올리니까 파텔이 농민들을 조직해서 저항운동을 이끌었는데 그 방식이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그렇죠. 지역별로 책임자 두고 자원봉사자 배치하고 소식지까지 만들어서 여론을 이끌었으니까요.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거의 작은 정부 운영하듯이 했네요. 네, 맞아요. 그 정도로 치밀했습니다. 결국에는 영국 정부가 세금 인상률을 6.03%로 낮추고 몰수했던 땅도 돌려주게 만들었죠. 대단한 성공이네요. 이 성공 덕분에 대중으로부터 지도자라는 뜻의 사르다르 칭호를 얻게 되거든요. 이게 그냥 명예 칭호가 아니라 그의 리더십 스타일, 그러니까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아주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하는 그런 면모를 딱 보여주는 상징이 된 거죠. 그 경험이 나중에 번안국 통합 때 정말 큰 자산이 되었겠군요. 네, 결정적이었죠. 자, 그럼 이제 가장 드라마틱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인도의 통합 과정. 1947년 독립 당시에 560개가 넘는 번안국들이 있었다고요. 네, 상상하기 힘든 숫자죠. 이 나라들이 인도에 합류할지, 파키스탄으로 갈지, 아니면 독립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정말 나라가 산산조각 날 수도 있는 위기였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내무부 장관이었던 파텔이 이 엄청난 임무를 맡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전략을 썼을까요? 이 많은 나라들을 설득하고 통합시킨다는 게?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전략은 명확해요. 바로 당근과 채찍입니다. 당근과 채찍이요? 네, 일단 애국심에 호소하고 지리적으로 인도의 일부가 되는 게 당연하다 이런 걸 강조하면서 설득을 했죠. 동시에 통치자들에게는 아주 확실한 당근을 줬어요. 당근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국방, 외교, 통신 권한만 넘기면 개인 재산과 지위는 그대로 보장해주겠다. 이런 사적 연금 제도를 제시한 거죠. 현실적인 이익을 보장해 준 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이게 안 통할 때는 굉장히 단호했습니다. 채찍을 쓴 거죠. 그 사례가 주나가드였군요. 거긴 다수가 힌두교도인데 무슬림 통치자가 파키스탄 합류를 딱 선언해버리니까. 네, 파텔은 혼란을 막아야 한다면서 임시정부를 지원하고 결국 군대까지 동원했죠. 군대까지요? 네. 결과적으로는 국민투표에서 99.95% 찬성으로 인도 귀속이 결정됐지만 어쨌든 통치자의 의사를 힘으로 뒤집은 거니까요. 그의 결단력을 보여주는 거죠. 가장 큰 도전은 하이데라바드였다면서요. 거긴 워낙 부유하고 군사력도 키우고 있어서 독립을 고수했다고. 맞아요. 거긴 협상이 완전히 결렬됐어요. 그래서 파텔은 경찰활동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의 군사작전을 명령해서 강제로 통합시켜버립니다. 경찰 활동이라지만 사실상 군사작전. 꽤 논란이 될 수도 있는 결정이었겠네요. 네, 그의 리더십에서 가장 논쟁적인 부분 중 하나일 겁니다. 하지만 국가통합이라는 그 목표 앞에서는 망설이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죠. 반면에 또 조드푸르처럼 파키스탄 쪽으로 약간 기울던 왕국에는요. 네, 거긴 어떻게 했나요? 무기 수입을 허가해주거나 곡물을 지원해주는 식의 아주 현실적인 이익을 제시하면서 빠르게 인도로 끌어들였어요. 이런 유연성도 있었던 거죠. 진짜 설득하고 실리도 주고 안 되면 군사력까지.
정말 상황에 맞춰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는 극단적인 실용주의자라고 해야 할까요? 네, 그렇죠. 국가 통합이라는 그 절대적인 목표를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리더십을 단순히 결단력 있다 이렇게만 말하기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자료들을 보면 파텔은 통합 이후에도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어요. 파키스탄에서 넘어온 난민들 구호 활동을 직접 조직하기도 했고. 아, 그런 일도요? 네. 그리고 현대 인도 행정의 그 뼈대가 된 공무원 제도를 확립하는 데도 크게 기여했거든요. 국가 건설의 실질적인 토대를 닦은 거죠. 네루와의 관계도 흥미롭던데요. 정책적으로는 네루는 좌파, 파텔은 보수파로 좀 대립했지만 네, 정치적 성향은 달랐지만 서로를 깊이 존중했다고 하죠. 신생 인도를 이끌어야 한다는 공동의 목표가 있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 보수와 진보의 긴장감이 그 격동기 오히려 필요한 균형추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파텔의 안정지향성과 네루의 카리스마가 서로 보완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인도에 그의 업적을 기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동상이 세워져 있는 거군요. 통합의 상징, 그 높이가 182m나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일은 국민 통합의 날로 기념되고 있고요. 정말 대단한 인물이네요. 그렇죠. 사르다르 파텔은 자칫 분열될 수도 있었던 신생국가 인도를 하나로 묶어낸 정말 강력하고 현실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어쩌면 이상적인 구호만으로는 현실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때로는 정말 어려운 결정, 또 실용적인 접근이 불가피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오늘 파텔의 여정을 쭉 따라와 보니까 통합이라는 그 가치를 위해서 현실적인 수단을 어디까지 사용하는 것이 옳은가 혹은 불가피한가 그 경계에 대해서 정말 깊이 생각해 보게 되네요. 자료들 속에서 본 그의 여러 모습 중에 당신에게는 특히 어떤 리더십 측면이 가장 강렬하게 다가왔나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이번 딥 다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